지금 그 신당은 정체성이라는 게 정말 있습니까? 없다. 이게 무슨 제3비대 정당입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어느 정도의 이 개혁신당의 정체성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사람들은 거대 양당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대 차별화되지 않을까요? 거대 양당에서 대표를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잘해보겠다 이번에는. 달라져 보겠다. 잘해보려. 아, 예. 차이점 극복하고 잘 어휴. 싸우면은 또 국민의힘 민주당이 이거 선거 전략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대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이 1도로 우뚝 설 아니. 것 같은데 생각이 차이였는데 필요 없어. 가치가 다른데 필요 없어. 표만 내면 돼. 그래 뭉친 거예요. 선거 예. 끝나면 헤어집니다. 두고 보세요. 박평란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뭐 좋게 평가하시되 함께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니. 예, 알겠습니다. 개마서팬 90.7MHz 까칠한 시선 이도영입니다. 오늘도 박상병 시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 외교학과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준석의 개혁신당,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그리고 금태섭의 새로운 선택, 탈당파죠. 원칙과 상식 등 제3지대 4개 정당이 9일 전격 합당 결정을 했습니다. 소위 빅텐트를 완성을 했는데요. 이낙연 대표의 말입니다. 우리들 내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차이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공통점을 키워나가겠다. 거대 양당이 추천한 인사들을 모아놓고 신당을 논평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적어도 개혁신당의 대변인의 역할을 자처해볼까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즘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만 맨날 뽑아오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말하는 게 조금 매력적이에요. 지지한다는 예. 얘기는 아니고 아, 예. 말하는 지금 그 신당은 정체성이라는 게 정말 있습니까? 없다. 그죠? 알겠습니다. 빅텐트가 안 되려고 봤어요. 정치가요. 아무리 막장이라고 하더라도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길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이 그냥 아무나 뭉쳐가지고 표만 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은 그 정치하지 말고 장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정치도 아니고요. 5일장 열리니까 예. 자판 깔아놓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정치 사연이 있습니까? 작정하고 개혁신당을 무조건 지지하고 또는 예. 옹호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요. 좀 더 이런 측면에서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게 총선 앞에 만들어진 급조한 당이 돼버려서 총선용 떡다방 이런 평가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도 맞아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가장 선명한 야당으로 우뚝 서서 대안 세력이 되겠다. 이번 총선에 이 거대 야당과 또 하나의 제3의 당, 세 개의 당이 서로 예. 후보를 내놓고 선택을 받는 이 변화된 이 형국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예. 이해 득실을 따진 이합 집산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그 말에 완전 동의하시죠? 제3지대 정당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거대 양당 아니면 당하면 제3지대 정당 아니에요. 그냥 제3의 정당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1당 2당이 안 되니까 제3의 예. 정당이 된 거예요. 제3지대 정당은 기존의 양당 정치의 폐해를 끊임없이 비판하면서 그걸 뛰어넘겠다고 하는 결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 가치로 뭉치는 게 저는 제3지대 정당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제3지대 정당과 무슨 관계가 있죠? 불과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당 대표 지냈던 분이에요. 그때는 따뜻했어요.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이낙연 대표도 이랑도 뭐 마찬가지로 방향도 다른 그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하고 나이가 젊은 분하고 뭉쳐가지고 선거 앞두고 난 다음에 제3지대 통합을 하자. 나는 왜 통합하는지 표가 된다는 거 빼놓고서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다 이 당 저 당에 있다가 비주로 가더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뭉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제3지대 정당입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그냥 표가 되니까 선거 앞두고 뭉친 거예요. 선거 예. 끝나면 헤어집니다. 두고 보세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통합하라 그러세요 차라리. 지금 개혁신당의 정당성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미흡한 예. 부분이 좀 있다. 만약에 개혁신당이 보수정당이냐 진보정당이냐라는 1차적 정체성에 대해 묻는다면 뭐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예. 실용적 진보다, 합리적 보수다. 근데 결국 우리가 그걸 위해서 개혁을 지향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어느 정도의 이 개혁신당의 정체성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의 개혁신당에서 예. 내놓은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 공약들은 폐기할 수 없죠. 그걸 최소한 어느 정도 지켜가되 조율을 할 것들은 조율을 해 나가는 게 앞으로의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목소리 담는 것. 그것이 일단 이 개혁신당의 첫 출발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높이 삽니다. 대변인 출신인답게요. 네. 아주 개혁신당 대변을 잘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개혁신당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보는 쪽도 예? 네, 있다. 예, 네네. 계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뭐 총선 전략 좀 변화가 있을까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김웅 교수님이 거대 양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해서 제3지대 정당으로서의 방향 잡을 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양당과의 차별성이 어떤 차별성을 하죠? 어떤 야당조차도 예. 어떤 대안 세력으로 지지를 안 하고 있으니까 거의 30%대 박스에 갇혀 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적어도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층이 30% 이상이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양당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꽤 되는 거예요. 지금 3분의 1씩 되는 거죠. 예. 그 3분의 1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는 것. 저는 선택지를 만들어 주긴 했죠. 왜 이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말로 국민들에게 명분과 가치를 보여줘야 돼요. 정당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거대 양당과 차별성을 한다. 이 사람들은 거대 양당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대 차별화 양당에- 되지 않을까요? 거대 양당에서 대표를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잘해보겠다 이번에는. 달라져 보겠다. 잘해보라 그랬어요. 아, 예. 아, 이준석 대표도 지난번에 뭐 바른미래당이나 예. 여러 이제 이 보수 쪽에서 시도했던 이 신당에 대한 실패 경험 이런 것들을 예. 좀 잘 경험을 삼아서 예. 잘해보겠다라는 의지를 좀 밝혔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양당의 당대표를 했던 오히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양당에 대한 문제, 폐해 예. 또는 어떻게 차별화해야 되는지를 더 잘 알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우리 김 교수님의 깔끔한 이 전망에 대해서는 존경스럽습니다. 양당이 주도하는 2강 구도에서 2강 1중, 뭐 1중이라는 말을 동의하실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동의 안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2강 구도에서 뭐 하나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총선 전망. 큰 영향은 없다고 봐요. 반대한 이유는 녹색 정의당이 있잖아요. 인천에서도 몇 군데 아마 지역구 나올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몇 군데 지역구 후보를 낼 것인가가 중요한 예. 것 같고요. 첫 번째가. 저는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 물론 지금 이제 정권 심판이 대세인 건 맞아요. 예. 민주당의 지지율이 40-50%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예.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양당에 실망한 사람들, 야당 심판도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예. 이제 개혁신당에게는 가능한 거죠. 투표율이 올라가는데 개혁신당이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이 방송 끝나고 개혁신당에서 김웅경 교수님 당 대변인으로 오시라고 혹시 예. 모시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근데 평론가님 걱정하세요? 그럼 저도 방송 못 하잖아요, 이제 이 방송을. 저희 방송에 그래도 애착을 아니- 가지고 왔는데. 아니, 그래도 나오실 거예요. 일단은. 아니, 조금 수상해요. 지금 좋은 인재들을 영입하는 것 저는 이게 또 좋은 신호로 보입니다. 평론가님 지금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는 뭐 개혁신당 잘하면은 어마어마한데요, 보니까. 예, 차이점 극복하고 잘 어이구. 싸우면은 국민의힘 민주당이 그렇대. 이거 선거 전략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대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이 일도로 우뚝 설 아니. 것 같은데 정말로 좀 우리가 냉철하게 봐서 이준석 신당 쪽에 예. 있던 사람들은 실망해서 이탈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낙연 쪽에 있다가 이탈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준석 신당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시켰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노인 복지를 만들어야 되던 장본인이에요. 생각이 차이였는데 필요 없어. 가치가 다른데 필요 없어. 표만 내면 돼. 그래 뭉친 거예요. 잘해야 열석 안팎이에요. 적어도 지금 양당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저는 유권자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후에 여야 인사들 뭐 또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불만 갖고 있는 사람들 추가로 합류할 가능성 높다고 보시죠? 한두 명 가는 겁니다. 한두 명이요? 그렇죠. 좀 더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유. 너무 적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아유. 저는 좀 더 많을 거다. 국민의힘에서도 많을 거다. 몇 명 정도 예산일까? 50명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당연히 현직들도 좀 있을 거고 앞으로의 공천의 양상에 따라서 그 수는 예.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잡음이 좀 있어요 이미. 근데 저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불만을 갖는 이 후보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무소속으로 가냐 불출마하냐 이거보다는 개혁신당에 가서 이미 예. 이제 개혁신당은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라는 어떤 이제 보수 진보 정당이라는 타이틀은 일단 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좀 뭐 가기가 훨씬 더 좀 자연스러워지지 않았나 싶어서 예. 저는 조금 더 그거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몇 명인지는 저도 지금 제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233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박평란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뭐 좋게 평가하시되 함께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 하십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총선까지 한 2달 정도 남지가 않았는데요. 제3지대 빅텐트 완성이라는 상황에서 여야가 어떤 전략으로 대처해야 될지 정리하는 걸로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야가 따로 개혁신당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인 포인트를 잡는 것 자체부터가 스스로의 기억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은 저는 집권당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 봐요. 집권당은 결심하면 정책으로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적어도 국민의 같은 경우는 그 역할에 충실하시라.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분노한 여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는 이재명 대표 빨리 불출마 선언하시고요. 민주당에도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민주당에서 떠난 사람들이 다시 민주당을 쳐다보는 것이지 예. 계속 이대로 가버리면은 앞서 김홍기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두 정당 다 싫어하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안 가죠. 제가 3년 찍을 사람도 있다고 봐요. 물론 예. 녹색 정의당도 있지만은 자, 이런 걸 볼 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심판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대한야당이 되는 모습. 그기 위해서 더 먼저 이재명 대표
스스로 불출마 불출마 선언을 선언을 해서 해야 당 공천에 혁신의 예. 물꼬를 터주시길 바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부에서의 공천 갈등이 소위 이제 개파 갈등으로 이게 더 이제 커질 경우에 저는 많은 유권자들이 더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천이야말로 좀 제대로 된 이 룰에 맞춰서 좋은 인물을 내는 것이 예. 개혁신당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역시도 이 개혁을 지향하는 이 당의 정체성과 맞는 후보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치 바쁘시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초빙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